강의를 진행해 주실 최영주 강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강사는 현재 대한칵테일 주주협회 이사를 맡고 계시고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이사, 베버리지 마스터협회 와인 심사위원, 한국생산자협회 한국와인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또 재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천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와인과 서비스 강의, 영진전문대학교 국제조리학과, 대경대학교 겸교수 겸 칵테일 지도 강의 등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우리 최영주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민족국제친선협회 무궁화를 기하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소믈리에 추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많이 덥기 때문에 사실 PPT나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은 와인을 마신다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은 마시게 돼 있습니다. 상견례, 돌잔치, 아니면 비즈니스 모임. 근데 꼭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티 안 나게 와인을 잘 마실 수 있을까? 그걸 강의를 할 거고요. 먼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상을 좀 옮기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괜찮습니다. 이해도 안 보이고. 혹시 지금 몇 분 정도 제 얼굴을 보고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를 금호산 호텔에서 오셨을 거예요. 금호산 호텔 팀장이었고 그래서 저 사람에서 만났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와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 와인은 어렵다, 비싸다, 그리고 격식이 필요하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소주, 맥주를 먹듯이 이제 서양 유럽에서는 와인이라는 것을 즐겨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와인 오픈법, 잔을 잡는 잔에 대한 명칭도 다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같이 마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와인이라고 앞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면 그 와인의 가치는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와인이든 비싼 와인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와인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와인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꼭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와인을 아는 척을 해야 된다. 나는 와인을 잘 모르는데 와인을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와인을 보면 모르는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일름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보시고 딱 한마디 하세요. 그 와인? 그 와인? 예전에 마셔본 것 같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류나 서비스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소주가 가장 맛있나요? 다 다릅니다. 와인도 다 마찬가지고 정말 이 중에서 전문가분들이나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매니아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어떤 와인이 자기가랑 맞는 와인인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와인을 잘 모른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 어디서 마셔본 것 같아. 말씀을 하시고 와인을 뽑은 저 스피커가 문제네. 제가 마이크를 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낫겠다. 사실 오늘 실내 강의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천막이 있어서 좀 낫습니다. 자, 테이블 매너,
와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이제 너무 지쳐 보이셔서 제가 농담을 한 거고요. 테이블 매너나 와인 굉장히 어려운데 꼭 한 번씩은 아셔야 돼요. 자, 특히 와인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게 나아요?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주고 어떻게 받고가 가장 중요해요. 꼭 중요합니다. 제가 오픈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시중에는 이런 오프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된 오프너가 있고요. 이렇게 2단으로 된 오프너가 있습니다. 네, 이거 다이소 가면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이런 오프너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런 오프너를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거 전문가용 오프너인데 이런 오프너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없으셔도 되는 오프너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2단 오프너가 있습니다. 먼저 보통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다 오픈을 해줄 거예요. 마이크 좀 꺼요? 자,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여기 오시면 뒤에서 보이세요? 천막 있네. 아, 조금만 더 주시죠. 아, 상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상이 있다고 가정하에 자 반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누가 격식 차리고 막 이렇게 합니까? 와인 오픈을 잡으시고 제일 위에 있는 목 말고 밑에 있는 목 있죠? 밑에 있는 목을 따야 됩니다. 와인을 잘 따려면 목을 잘 따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모님 분들, 남편분들 보시고 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의 분란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두 번째 오프너에 이 나이프가 있습니다. 작은 나이프를 대고 잡으셔서 돌리세요. 원래 규정은 반 오픈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오픈하는데 나는 격식을 차려야 되니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오픈하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편하게 따시면 됩니다. 그냥 돌돌 따세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와인은 어려운 술이 아닙니다. 소주만큼 쉬운 술이에요. 자, 호일을 오픈을 하고 이제 제일 어려운 거, 이게 부러지잖아요. 왜 부러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가 있죠, 안에. 여기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중간에 딱 꽂으세요. 중간에 딱 꽂아서 6바퀴, 7바퀴, 8바퀴 돌아갈 때까지 계속 돌리세요. 어느 정도 돌리냐? 여기가 딱 걸릴 때까지. 여기가 딱 걸릴 때까지. 제가 마이크 없이 할게요. 걸으시면 돼요. 근데 삐딱하게 꽂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오픈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계셔서 코르크가 부러지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왼손으로 와인병을 잡으시면 대부분들이 이렇게 오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러지는 겁니다. 이 V를 하시고 여기 딱 걸치세요. 왜냐?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한 손으로 여기서 올리기 때문에 지렛대 형식으로 와인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러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2단 오프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프너를 걸치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이거 역시 잡고 오픈을 하세요. 예의는 사실 오픈을 할 때 뻥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마음대로 따십시오. 따시고 정석은 향을 먼저 맡는 거예요. 근데 웨이터가 와서 코르크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레스토랑에서 저는 잘 몰라요 하지 마시고 사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향 좋네요. 향이 굉장히 로맨틱하네요. 아로마가 느껴집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와인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웨이터들이 따라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 내가 따라야 된다. 정석은 상대방이 이 라벨이 보이게 잡으시고 손에 여기 손에 마디에 병을 올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면 딱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각선 쪽으로. 그리고 한 손을 뒤로 빼서 이렇게 따르면 되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시게 잡고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와인은 방금 지배인님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원이고 과장님이 술 한잔 따라봐 이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퇴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받는 요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손으로 예의를 표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부위를 와인 잔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살짝만 올려놓으시면 내가 지금 예의 있게 받고 있어 그걸 어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장님, 과장님이 따라주는데 이러고 있으면 퇴사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받으세요. 이거 상황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구미시 무슨 동 워크숍을 할 때 예전에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와인잔은 이렇게 받아라. 그랬더니 진짜 사원분이 과장님한테 와인잔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와인 매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새파랗게 어린 애가 나를 술을 이렇게 받더라. 그러시면 안 되고 규정은 손을 대는 게 맞지만 상황에 따라 두 손으로 받건 아니면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따라 볼 건데요. 집에서는 이렇게 안 따르셔도 돼요. 근데 연습을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와인은 다 동그랗기 때문에 중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따르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따르기가 어렵거든요. 손목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왼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따르세요. 네, 천천히 따르시면 되고 급하게 따르기 때문에 콸콸콸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웨이터들이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와인이 나왔을 때 상대방을 항상 같이 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듯이 외국에도 와인을 주문하신 분 아니면 주체가 되시는 분이 건배 제의를 하세요. 건배 제의를 하시거나 눈을 교환하든지 그 후에 저희가 와인잔을 듭니다. 와인잔 정식으로 드는 방법 두 가지를 손을 잡고 밑에 손으로 반대를 받쳐요. 이게 사실 정식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개폼 잡으려고. 저도 이제 30대 초반 이때는 폼 잡으려고 이렇게 마셨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또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야 와인잔을 누가 이렇게 잡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와인잔 볼을 이렇게 잡으면 손의 온도 때문에 와인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 와인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손을 지지고 대셔야 돼요. 손에 지지고 대셔야 돼요. 그 정도 뜨거워야지 와인잔이 도수가 올라가는 거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와인은 비싸다 싸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랑 어떤 시간을 보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술입니다. 자 이제 향을 맡고 이거 기억하세요. 와인이 굉장히 스파이시하네. 스파이시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굉장히 와인이 스파이시하네. 어딘가에서 맛본 그 맛이야. 그 향이 올라와. 자,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저 사람 뭐야? 와인 모른다더니? 와인 좀 안 해? 내가 좀 잘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마실 때 바로 꿀꺽 삼키지 마세요. 입에 한 2초 정도를 머금고 있다가 삼키시면 실제로 어떤 맛이 나냐면 굉장히 떫은 맛이 납니다. 특히 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와인들은 굉장히 떫은 맛이 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요.
왜 와인이 짧은 맛이 나는 마트에 갔더니 맛없는 와인밖에 안 골라왔어.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어린 와인.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사는데 10대, 20대 뭘 알겠습니까? 와인도 똑같습니다. 너무 어린 와인은 너무 고집 세고 사회에 타협 안 하고 그런 와인들이에요. 인생이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결처럼 유연해지고 또 이제 더 복잡하고 복합한 향을 내는 게 와인입니다. 자, 이제 마시고 나서 냅킨으로 입을 한번 닦으셔야 돼요. 이거는 매번 닦으실 필요는 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국이 남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남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으로 지우면 안 돼요? 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지우면 안 됩니다. 지우면 안 되고 천으로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나 교양 있는 여자야. 교양 있는 여자니까 이 천으로 닦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부부의 세계 때문에 와인이 너무 핫해졌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화가 나면 아버지가 속을 썩이면 와인을 오픈해서 병채로 마셔. 병채로 마시고 제발 남은 병으로 아버지 머리를 내려치지는 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와인은 오픈하는 거랑 뭐 마시는 법 다 중요하지만 내가 즐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뭐 전문적인 강의를 들어 오신 분들도 아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또 와인을 앞에 두고 어떻게 겁을 안 낼 수 있느냐, 그 정도고요. 혹시 마트에서 와인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와인을 구매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심지어 저희 학생들도 그걸 물어봐요. 뭐 교수님, 어떤 와인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실패를 안 할까요?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마트잖아요. 가면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와인은 구매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요. 세일즈를 하는 분들은 그 와인을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왜 빨리 팔아야 되냐? 상해가니까. 상해가니까. 수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빨리 돌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와인은 안 좋다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서 프랑스 와인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바보 같은 말입니다. 왜냐? 프랑스는 규격이 굉장히 엄합니다. 한국처럼. 한국 어머니들이 김치 맛보고 이게 어떤 김치인지 바로 아세요. 이게 갓김치인지 묵은 김치인지 바로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저렴한 와인으로 내놓을 수 있는 와인이 굉장히 만드는 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와인을 구매해야 성공할 수 있냐? 첫 번째, 이탈리아 와인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병목을 보면 제가 PPT가 없어서 이런 설명을 답은 못 드리는데 영어로 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DOCG라고 분홍색이나 갈색으로 이렇게 감겨 있어요. 뭐라더라? 그 강의하던 애가 뭐라더라? DO 뭐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영어 4글자 적혀 있는 거고. 영어 4글자. 그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최고의 등급 와인입니다. 근데 저렴해. 왜냐? 이탈리아는 규제 자체가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좋은 와인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영어 4글자 적힌 DOCG 뭐라더라? 그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스페인 와인이 잘 나갑니다 라고 롯데마트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 스페인 와인을 팔아야 되거든요. 스페인 와인은 웬만하면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문 용어로 뭐 소로빈산, 아왕산, 그게 뭐냐? 방부제를 때려 넣어요. 스페인 하면 뭐 떠오르세요? 태양의 나라, 뜨겁다. 그러니까 방부제를 넣어버려요. 왜냐? 이 민감한 와인이 안 상하게끔, 안 변하게끔 와인을 이제 방부제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와인과 프랑스 와인은 기피하시고, 사실은 저는 프랑스 와인을 선호하지만 마트에서는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이태리 와인이나 뉴질랜드, 이거 어디서 이런 나라 괜찮아? 그런 걸 구입하십시오. 왜냐? 그런 나라는
생산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트 가서 보실 때 이제 스페인이랑 프랑스는 안 사야지, 가격대는 그럼 얼마를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가격대는 3만원 밑으로 구입하십시오. 3만원 와인이나 5만원 와인이랑 8만원 와인 병 가려놓고 맞춰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같은 국가대표 소믈리에들은 보통 한 와인을 40번 정도는 테이스팅을 하거든요. 근데 년마다 또 바뀌기 때문에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대회 기간 때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매일 혼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테이스팅을 병을 가리고 했을 때 맞추기랑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3만원, 5만원, 8만원, 10만원 미만의 와인은 특색이 없기 때문에, 특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저렴한 와인을 구입하세요. 맛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서 달달한 와인 주세요라고 제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희 남성분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나 아니면은 오늘 마누라 기분 좀 풀어줘야 되는데 파리바게트 가서 사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마트에 가셔서 모스카토라는 와인을 구입하세요. 모스카토. 이거 이름 안 외우셔도 돼요.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태리 건데 달달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알아들으세요.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에서 20,000원 초반대까지 굉장히 저렴한데 너무나 맛있습니다. 왜냐? 달거든요. 많이 달입니다. 거기에 소주를 섞어 드세요. 그러면 남편 오시기 전에 바로 취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와인을 마시는 법 뭐 그걸 해드렸는데, 혹시 와인 오픈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각 인터뷰를 한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튀기 전에 물어봐야지. 자, 잠시만요. 제가 이게 오픈을 할 때 참고로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저 사람 게이다인데, 제가 뒤에서 안 와도 저는 게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자, 왼손잡이 아니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왼손잡이가 와인 오픈하는 법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미용을 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뭐 보너스부터 막 그럼 배울 것도 없지. 자, 이렇게 내가 왜 진짜로 그래? 한 손으로 병을 잡으세요. 병을 잡으시고, 자, 여기가 십자가라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반을 따고 이렇게 반을. 여기 두 번째 걸리는 부분이죠. 이쪽 발을 좀 뒤로 빼세요. 이거를 돌지 말고 바람이 돌아가야지. 왜냐면 날 여기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잡고 거기까지 하려면 나를 붙이고. 줄 수가 있어. 신현숙 계장님 계십니까? 일부러 왼손잡이 섭외하신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와인 강의만 한 7년 가까이 했는데 왼손잡이 처음 봤어요. 실제로. 유튜브 예전에 저도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처음이에요 지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오픈을 하시죠. 이게 오픈됐는지를 봐야 돼. 안 오픈돼 있어요. 다시 한번 왼손으로. 이 왼손잡이가 손이 꺾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가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금 더 힘을 주고, 그럼 이걸 돌려보세요. 따졌죠? 자, 이거를 손으로 따는 것보다 이걸 잡으시고, 혹시 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올려서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오픈을 하는 거고요. 자, 이걸 따야 되잖아요. 왼손잡이는 검지를 이렇게만 주시고, 그리고 여기 끝이 손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의 중간에 딱 꽂으시면 돼요. 십자가의 중간에 꽂고 잡고 돌리세요. 네, 돌리세요. 그렇죠. 이거 세게 안 하셔도 돼. 그냥 돌리셔도 돼요. 더 돌리셔야 돼요. 나쁜데 뭐 한 번 더. 자, 여기 앞까지 왔어요. 앞까지 오면 왼손잡이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걸리죠. 여기 걸리죠. 왼손잡이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는 이쪽으로 나시는 거죠. 아 왔네. 이쪽이 나왔어요. 이쪽이 나왔는데 올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멈추시고, 자, 두 번째 걸리는 거 있죠. 이래 잡고 이래. 천천히 한번 올려보세요. 반대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편하시다더라고요 지금. 오픈됐죠. 자, 이제 이거를 해보세요. 양손 잡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고. 어떤 냄새 나요? 로맨틱한 냄새. 스파이시야 이거. 로맨틱한 냄새가 향이 납니다. 자, 잡으시고 손이 아 대신에 자,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자, 오시면 따를 때 손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정생이 이거를 막상 내가 잡으시고 이래 돼서 뭘 팔을 안 때 믿으시는 펴시면 되죠. 천천히 한번 딱 조금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완전 중심 잡고 공부를 해놔야지 그걸 알지. 정생이 걸림만. 훌륭하십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따를 때 흘려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흘려도 됩니다. 왜냐면 이 커팅을 타고 흐르는 입자들이 있거든요. 그 타고 흐른다는 얘기는 입자가 얇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무거우면 바로 곱게 떨어지는, 이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라서 입자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따를 때 이렇게 흐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닦고 찝찝하신 것 같으면 여기 잔을천으로 이렇게 조금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비싼 기라야. 이 와인이요?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다 오픈을 해드릴 건데요. 질문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혹시 있습니까? 와인 유통기한 없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좋고. 하지만 유통기한은 없는데 보관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라요. 특히 마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뜨거운 곳이나 이제 그런 곳에 있으면 와인이 변질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집에서 와인을 어떻게 보관하시냐면요. 제일 서늘한 방, 옷장 같은 습기가 많은 방, 거기에 와인을 보관하시면 곰팡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안 하셔도 돼요. 라면 다 먹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남기셔도 되고, 코르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르크를 여기 넣으면 돼요. 잠시 지나가. 이렇게 꽉 됐습니다. 이 정도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코르크 땄던 거 거꾸로 보관하시는데 세워서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산 와인은 이틀을 넘어가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맛이 너무 많이 변해요. 어떤 식초 맛이 납니다. 식초 맛이. 잘못 만든 와인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식초 맛이 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하루 안에 다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오늘 이거 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 번만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인을 또 오픈해보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네네. 네. 또 혹시나 제가 고향이 김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한민국에도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 680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680개 있습니다. 특히 김천에 예전부터 과하주랑 같이 유명했던 게 자두 와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예, 자두 와인은 이제 근데 사라졌습니다. 이제 판매가 안 돼서 사라졌지만
김천 수도산에 가면 여기 김천 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증산에 가면 네. 그 청암사가 있거든요. 옆에 보면은 수도산 와이너리라고 무울계곡 옆에 와이너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와인을 만든 지가 벌써 한 13년, 4년 정도 됐는데 그 와이너리는 품질 보증을 국가대표 소믈리에 14명 중에 14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국 와인을 보통은 청도에서 드세요. 청도에서 드시는데 이게 뭐야 맛없어 하고 버리세요. 크라테라는 와인인데 김천 수도선의 크라테라는 와인은 저 역시도 보증합니다. 왜냐? 너무나 잘 만들었고 유기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료 자체를 안 씁니다. 그래서 땅 자체가 건강하고요. 굉장히 한국 와인인데 외국 와인만큼 맛이 있습니다. 그 상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요. 한번 여름 때 이제 피서철인데 무울계곡 쪽 가시면 언제든지 방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이버에 수도산 와이너리라고 치면 거기 나옵니다. 제 와이너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다들 김천 구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집에 자두를 좀 키우는데, 우리 집에 포도를 좀 키우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냐? 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이 되셔야 돼요. 먼저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이 되시면 연간 시랑 도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그 와이너리마다 그 업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그 시의 특산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김천의 고두, 김천의 자두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지 뭐 김천의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수박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지원금이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또 심사를 보셔야 되는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시청 면이 있으면은 뭐 면장님까지 오셔야 되고 시청 도청이 다 같이 나와서 심사를 보기 때문에 혹시나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뭐 말씀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인을 제가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따라 보실 분 없으세요? 제가 좀 나눠 드릴까요? 네. 이거 먹다 남긴 와인 이렇게 안 빠져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뚫으면 됩니다. 잘한다. 선수다. 네, 저는 대한민국 14명 있고요. 국가대표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배지가 2개 달려 있거든요. 배지가 2개 달려 있는데 쟤는 뭐 광대야 뭐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자, 하나는 뭐냐? 대한 칵테일 조주 협회라고 칵테일과 전통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사단법인 대한 칵테일